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따라 사는 것이 투자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와 유튜브를 둘 다 하고 있어서 주식 따라 사는 행위를 본 적도 있고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왜 따라 사는 게 불가능한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그런 종목에 대한 포스팅과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종목 추천 관련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유튜브를 보더라도 주식 관련 컨텐츠들도 많고 종목 추천에 대한 컨텐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자와 진짜를 가르는 정말 의외로 쉬운 방법이 이 추천이란 단어예요. 사자들 영상은 대부분 종목 이야기를 할 때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따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를 따라하면 돈을 번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진짜들은 절대 추천한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추천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진짜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나 아니면 포스팅을 보더라도 맨 밑에 추천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적혀 있거나 얘기를 합니다. 언급을 해요. 애초에 그 사람들은 포스팅 목적 자체가 기록 용도 내지는 그 SNS 본연의 용도죠. 소통 용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오늘 이야기는 이 진짜들이 올린 포스팅 종목에 혹해서 사면 안 되는 이유랑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 사자들 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논외의 것입니다. 설마 그 사자들 영상이나 리딩 같은 거 돈 내고 따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식을 따라 사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요. 유명하신 분들이 쓴 종목 포스팅은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근거도 자세하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고 나쁘다고 느끼지 않고 굉장히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덥석덥석 따라서 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그 종목의 평균 단가와 포트폴리오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이 분명히 달라요. 다. 그 고수분들이 쓴 것도 자기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전부 다 처한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심리적 압박과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실적이 단기적으로 안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시장에 조정기가 온다거나 했을 때 대응 여력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고수라도 종목 전체가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종목 수준에서 손실은 선택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10개 선택을 하면 필연적으로 손실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고수라고 하더라도. 근데 고수들은 그 손실을 포트 운용을 통해서 완화를 시키고 포트 수익을 우상향으로 꾸준히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종목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운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종목 포스팅에 당연히 안 나오죠. 엄청 다양한 전략들이 있고 추가 매수 기준과 행태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락장에 대처하는 방법들도 다 저마다 달라요. 이런 것들은 투자 성공에 있어서 정말 매우 중요한 것들인데 따라 사기를 해버리면 애초에 스스로 판단이나 기준점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이란 것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면 운영이란 거는 내가 무엇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그거를 운영을 하는 거지, 막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운영을 할 수가 없겠죠. 따라 산 분들은 대부분이 판단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감정의 영역에 머물게 됩니다. 주가가 빠지면 마냥 무섭고 올라도 기분은 좋은데 무섭고 그냥 감정의 영역에 머물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한 판단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판단이란 걸 하기 전에 감정을 먼저 느껴버립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이 있어야 만약에 손실을 보더라도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게 없이 따라 사면 주가가 내릴 때 정말 무력한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내릴 때 전략을 세워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따라 사기를 해버리고 기준이나 판단 자체가 안 된 상태면 대응이란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아무리 고수라도 틀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만약에 따라 샀는데 그 고수가 틀려서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수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일 뿐이고 이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를. 근데 따라 사기를 해버리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몰빵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 손실로 인해서. 정리하자면 따라 사기를 해버리면 성공 투자에서 필수적인 전체 포트 운용 경험을 쌓을 수도 없고요. 그 종목 이야기를 한 사람이 틀렸을 때 반드시 그냥 단순한 손실로 귀결되어 버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따라 사기를 하시면 돈을 절대로 못 법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대 못 법니다.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냥 단판 승부하듯이 게임하듯이 투자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내 피 같은 돈인데.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따라 사는 버릇을 들이게 되면, 그리고 더 나쁜 게 따라 사서 자꾸 이득을 보게 되는 경험을 중첩하게 되면 종국적으로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무조건 실패합니다. 긴 시간 투자 지평에서 성공을 하려면 정말 무수한 선택들을 해야 돼요. 당연하게도 그 선택은 누가 해주지 않아요.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 근거를 가지고 서 있지 않으면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스터디나 투자 모임도 내가 두 발로 선 다음에 나가야 얻을 게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한 상태로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나가게 되면 다 비슷한 부류끼리 모인 스터디에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그렇게 돼요. 그리고 긴 시간 중에 조정이나 하락장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1년에도 한두 번씩은 반드시 조정장이 찾아오죠. 근데 잘 모르고 따라 사버리면 하락장을 절대로 버티지 못합니다. 제가 영상 곳곳에서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성공하시려면 무조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감으로 좋아 보여서 좋을 것 같아서 판단을 한다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숫자에 근거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판단을 하는 버릇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피터 린치조차도 어떤 종목의 매수 이유를 아주 짧게 정리해서 보유한다고 했어요. 무조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터 린치 같은 레전드들도 근거를 적어 놔요. 근데 설령 우리는 피터 린치 같은 레전드도 아닌데 반드시 이런 그 근거들을 작성을 해놔야겠죠. 당연히. 직관이나 직감 그리고 감각은 어차피 그 사람에게 쌓인 지식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산물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동물적 감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경험치가 무수히 쌓여야 이런 직관과 감각을 가지게 돼요. 그 전에 우리는 계속 연습을 하면서 쌓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관과 감각은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종목이나 산업분석 포스팅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이런 포스팅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 원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툴을 엿볼 수가 있어요. 모두가 가진 가치 판단 근거는 다 조금씩 다릅니다. 경험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책을 읽어도 적용하는 툴 자체는 조금씩 달라요. 누구는 이익을 중시하고 누구는 독점, 누구는 현금, 누구는 ROE 같은 지표 등등의 가중치를 더 둡니다. 그리고 그것도 산업별로, 종목별로 되게 유연하게 적용을 해요. 종목이나 산업 포스팅을 보실 때 바로 그 구체적인 툴 부분을 보시면 엄청나게 그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작은 실마리 같은 거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피터 린치가 이야기한 것, 필립 피셔가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녹였구나,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두는구나 라고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따라 사는 것과 정말 명백히 구분되는 행위입니다. 아이디어 모방 내지 차용은 굉장히 유용한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투자의 툴이에요. 그래서 모방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따라 사는 거를 하지 말고 이런 그 근본적인 아이디어에서 모방을 하시면 굉장히 실력이 쑥쑥 늘어나실 거예요. 두 번째는 간접 경험의 중요한 소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종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몇 가지 이유를 들고 그런 이유를 판단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매수했다고 포스팅한 글을 읽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포스팅은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닌 이유들을 그 댓글로 적어갖고 거기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주식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스토리를 추적하면서 아이디어 실현 여부를 간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아닌 이유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했던 맞는 이유들을 향후에 어떻게 맞아가는지 그런 과정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확률 높게 그 중간에 조정기가 찾아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견뎌내는지,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떻게 못 견뎌내는지를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경험이 오면, 이런 시기가 오면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간접 경험이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 이런 것들은 트래킹을 하시면서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기록을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워낙 댓글로 시비 걸거나 너 때문에 손해봤다는 식의 반응들이 많아서 이런 훌륭한 소스들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산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글들이나 카페 글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엄청나게 많이 사라졌죠. 이런 것들이 다 그 압박 때문에 올리지를 않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따라 사기를 이제 따라 사기에서 좀 아이디어 모방과 차용 쪽으로 조금 앵글을 돌려서 생각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전국적으로는 성공하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